안녕하세요. 투자를 디자인하다 투자이너 JSK입니다. 오늘은 ETF로 간접 투자하기와 개별 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방법론에 대해서 비교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전에 저희가 유튜브 1편과 2편을 통해서 간접 투자와 직접 투자에 대해서 간접적으로나마 알아봤습니다. 첫 편 인덱스 펀드 투자하기는 ETF 간접 투자의 일종이고요. 2편 전자공시 시스템을 통한 기업 분석은 이러한 기업 분석을 통해서 개별 기업에 직접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방법론과 근접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번 더 ETF 간접 투자와 개별 기업 직접 투자에 대한 개요를 살펴보면요. 미국에서는 S&P 500이라는 지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흔히 아는 애플,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사 이런 우량 기업 500개를 모은 하나의 지수입니다. 한마디로 종합 선물 세트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한국에서는 코스피 200이라고 해서 S&P 500과 비슷한 형태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자동차 이런 우량한 기업 200개를 모은 지수를 만들었습니다. 이런 미국, 국내 이런 지수에다가 투자를 하는 상품을 ETF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런 거는 우량주뿐만 아니라 헬스케어라든지 건설이라든지 이런 업종 지수를 추종하는 투자 상품도 존재를 합니다. 그렇다면 개별 기업에 대한 직접 투자는 저희가 흔히 아는 방법으로서 예를 들어 삼성전자, 현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개별 기업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직접 투자를 진행을 하는 것이죠. 물론 투자자마다 성향에 따라서 투자 방법이 다를 수 있겠죠. 누군가는 간접 투자를 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직접 투자를 할 수 있는데 각기 장단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혼용해서 투자를 하는 사람도 존재합니다. 그럼 ETF 간접 투자와 개별 기업 직접 투자에 대해서 비교 분석을 해보겠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간접 투자 그리고 직접 투자의 운용 주체를 보시면 간접 투자는 자산 운용사가 존재합니다. 저희가 흔히 아는 삼성증권이라든지 미래에셋대우, 외국계에서는 블랙록이라든지 뱅가드 이런 자산 운용사가 운용을 하고요. 직접 투자는 개인이 직접 자신이 원하는 종목을 매수 매도하는 그런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수수료를 보시면 증권 수수료는 각기 다르기 때문에 제외를 하고 간접 투자 같은 경우는 운용사 수수료가 존재합니다. ETF 간접 투자는 패시브 펀드이기 때문에 액티브 펀드인 뮤추얼 펀드와는 다르게 운용 수수료가 상대적으로 낮고요. 대략적으로 1% 미만의 그런 운용 수수료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세금을 보시면 가장 큰 차이가 증권거래세입니다. 결론적으로 간접 투자는 증권거래세가 존재하지 않고요. 직접 투자는 증권거래세가 존재합니다. 국내로 예로 들면 매도시 거래금액의 0.3%를 거래소로 물고 있고 해외는 국가별로 일정 부분 차이가 있습니다. 주목해야 될 부분은 간접 투자, 직접 투자 모두 국내 주식형에 대해서는 매매 차익을 비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배당 소득에 대해서는 15.4%를 배당 소득세로 떼가고 있고요. 채권형이라든지 파생형, 원자재, 국내 상장된 해외 ETF 같은 경우는 매매 차익에도 15.4%의 세율을 물린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해외 상장 ETF나 해외 주식은 모두 다 양도소득세가 존재를 합니다. 이 양도소득세는 250만원 수익까지는 공제를 해주고요. 250만원 이상으로 수익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22%의 세율을 물린다는 점 또한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간접 투자의 장점을 보시면 이 해당 상품에서 경쟁력이 낮은 기업은 자동으로 퇴출해주고 경쟁력이 높은 기업은 자동으로 편입시켜줍니다. 이를 통해서 포트폴리오를 통한 분산 투자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고요. 직접 투자는 개인의 분석 능력에 따라 수익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고 간접 투자와는 달리 운용 수수료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단점은 간접 투자는 운용 수수료가 발생한다는 것이고 직접 투자에 비해서 투자 자유도가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직접 투자의 단점은요. 개인이 기업 분석이나 정보 수집을 위한 시간이나 노력이 부족하다면 수익률을 크게 낼 수 있는 가능성이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에 많은 시간을 기울일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ETF 간접 투자를 통해서 수익을 취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길게 말씀드렸는데 ETF 간접 투자와 직접 투자에 대해서 비유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한 맛있는 음식점에 갔는데 자기가 뭘 먹을지 모르겠는 겁니다. 주방장한테 이 집에서 맛있는 거를 조금씩 해서 세트 메뉴로 만들어서 저한테 주세요 하는 게 ETF 간접 투자고요. 자기는 이전에 이 집에 와서 짜장면도 먹어보고 짬뽕도 먹어봤는데 짬뽕이 되게 괜찮더라. 그러면 짬뽕만 주세요 하고 자신의 취향에 맞는 단품을 설정하는 게 개별 기업에 대한 직접 투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신이 투자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지고 투자 공부를 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한다면 ETF 간접 투자로 투자 전략을 잡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저와 같이 투자를 좋아하거나 기업 분석하는 것을 즐겨 한다면은 개별 기업에 대한 직접 투자를 하는 것이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앞서 간접 투자, 직접 투자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직접 투자는 시중의 카페나 블로그 그리고 공시 정보를 통해서 충분히 얻어낼 수가 있는데 ETF 정보는 제가 처음 투자를 시작할 때도 얻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ETF 정보 사이트 두 가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국내 주식은 네이버 금융에 들어가셔서 ETF 카테고리를 열람하시면 되고요. 해외 ETF는 etf.com이라고 검색하셔서 그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 두 가지 사이트를 통해서 어떻게 ETF 정보를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네, 이렇게 네이버 창이 뜨면요. 국내 ETF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이버 금융이라고 치시고요. 그럼 이렇게 카테고리가 나오죠. 이걸 클릭을 하시고 국내 증시입니다. 국내 증시 들어가시면 이런 시세 정보부터 많은 부분이 나열되어 있는데 두 번째 섹터에 ETF라고 존재하죠. 확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ETF를 클릭을 하시면요. 국내 증시에 상장된 ETF를 나열을 해줍니다. 여기서 저희가 코덱스 200이 대표적인 ETF 지수인데 요거를 한번 클릭을 해보시면요. 1년, 3년, 5년, 10년 이렇게 지수의 흐름, 이 상품의 흐름을 알 수 있고요. 대체적으로 코덱스는 코스피 200 지수를 추종하기 때문에 코스피의 흐름과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코덱스 200에 대한 정보를 더욱 자세하게 알고 싶다 그러시면 ETF 분석란이 있습니다. 이걸 클릭을 하시면 운용사가 어딘지 그리고 총 보수, 아까 말씀드렸던 운용 수수료가 되겠죠. 오늘 0.15%의 운용 보수를 얻고 있고요. 그리고 보다 더 많은 정보를 얻고 싶으시다 이렇게 하시면 코덱스.com 삼성자산운용에서 관리 감독하는 홈페이지에 들어가셔가지고 해당 상품을 검색하셔서 해당 정보를 보시면 됩니다. 일단 보겠습니다. 코덱스에 들어가시고요. 상품 정보에 시장 지수 코덱스 200을 치셔도 되고 여기 검색창에 치셔도 되고요. 들어가시면요. 해당 거래 가격이 나오고 거래량이 나오고요. 지수 정보에 대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상세 정보도 한국거래소 시장에서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눈여겨볼 게 이 해당 코덱스 200이라는 상품이 어떠한 종목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셔야 되고요. 코덱스 200의 가장 보유율이 높은 거는 삼성전자로서 한 22%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네요. 그리고 분배금, 즉 배당금이 되겠는데요. 18년도 보시면 4월달에 460원, 7월달에 65원, 10월달에 80원에서 약 한 600원 정도가 되겠고요. 현 시가 대비 배당률을 보시면 한 2.2% 정도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도 운용 수수료가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고요. 이렇듯 국내 ETF는 네이버 금융을 통해서 개괄적인 정보를 확인을 하고 보다 더 상세한 정보를 알고 싶다 하시면 해당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렇게 자세한 내용들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외 ETF 같은 경우에는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ETF.com 치시면 보시는 화면이 나오고요. 이 서치란에 해당 지수를 검색하셔도 되고, 채널에 들어가셔서 일일이 업종으로 들어가셔서 ETF를 검색하셔도 됩니다.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유명한 SPY ETF를 검색을 하고요. SPY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밑으로 쭉 가시면 이 상품에 대한 주가 흐름이 나옵니다. 이 또한 S&P 500 지수를 추종하기 때문에 해당 주가 지수와 유사한 흐름을 이렇게 보이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발행 회사명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브랜드 네임이 나옵니다. 그리고 발행일도 93년 1월 22일 이렇게 나오고요. 운영 수수료 나오고 운용자산의 크기가 나오고요. 여기 디스트리뷰션 일드 해서 배당금이 되겠죠. 1.97% 그리고 다음 분배, 다음 배당기산일이 언제인지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이 상품이 가지고 있는 기업의 숫자 491개의 기업을 가지고 있네요. 밑으로 가시면 이 상품에 포함된 업종별 비중이 나오고요. 그리고 개별 기업에 대한 비중이 나옵니다. SPY는 마이크로소프트를 3.65% 비중을 갖고 있네요. 가장 많은 비중을 갖고 있고 애플이 3.17%. 이렇듯 ETF.com을 통해서 해외 ETF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이상 투자를 디자인하다 투자이너 JSK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